상대방 속마음 볼게요, 우리. 이렇게 나왔어요.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물의 카드가 굉장히 좀 많이 떴고, 그리고 메이저 카드가 떴고, 그 안에서 감정의 카드가 떴습니다. 말수가 조금 적어졌거나 감정 표현이 조금 사그라졌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어떠한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펜타클 1 8번이라는 것은요. 지금 무언가 자기 방식으로 우리 1번 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지언정 뭔가 본인은 꾸준하게 하고 있다. 무엇을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본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 표현은요. 내 눈에 띄게 확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 자체는 우리 1번 분에게 있으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이 관계를 멀리서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펜타클 5번이 이렇게 떴거든요. 이 펜타클 5번은요. 예전에 어디에서 누가 그런데 뭐 그지 카드라고 하는데 이 그지 카드는 아니고요.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그러니까 1번 분과 함께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는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뭐 정서적으로 본인 뭔가 허무함 이런 부분들 1번 분과 함께 동시에 함께 관계가 엮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1번 분한테 감정이 있어요. 자기 할 것 하면서 관계 자체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노력을 또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과의 했던 추억, 생각, 맛집 뭐 이렇게 카톡 보면서 서로 사진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본인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1번 분하고 내가 지금 뭔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되게 수그러드는 게 있어요. 그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막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어떻게 막 이렇게 감정 폭발이 아니라 그래도 좋았지. 얘는 이런 점이 좀 좋았어. 라고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시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회복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요. 1번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자, 보면 스타카드, 여왕카드, 펜타클 10번 떴어요. 이거는요. 여기에서는 지금 메이저 카드가 스타카드와 여왕카드가 이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타카드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1번 분을 볼 때, 그러니까 나의 안식처로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의지하는 게 있어요, 1번 분은. 왜냐하면 여왕카드도 함께 떴거든요. 이 여왕카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물질도 있고, 정신적인 배려도 있고, 그 안에서 여성적인 매력도 굉장히 있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람.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꼭 뭐 정말 착하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만을 뭔가를 갖고 가려는 소유, 욕심, 여자의 매력 뭐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이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한테 의지하고 싶고 관계 개선을 좀 원하고 그리고 안정을 좀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 힘들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될까? 이 모든 게 무의미해져 버릴까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두려움도 있는 거 동시에, 감정적인 약한 부분도 있는 거 동시에, 우리 1번 분에게 기대를 하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관계인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는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한번 관계를 보게요. 궁합.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궁합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는요, 서로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보완을 하면 서로 그러니까는 단점, 장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율되고 시간이 조금 넘어가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다. 여기 관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톡톡 튀고 재미가 넘치고 막 이런 부분들보다도 결혼으로 가면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얼기설기 얽혀져 있으면서 감정의 교류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으면서 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서로의 틀에 딱 그 집 안에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면서 감정도 드러내고 이게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도 있으면서 브라운은 뭔가 속도는 느려요. 감정 표현이 막 확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두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두고 본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좋았지. 상대의 좋은 점을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본다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궁합 자체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궁합 자체는 조금 결혼 쪽에 가면은 좀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짧은 연애에서는 이 궁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하게 조금 소심해서 그러니까는 감정 자체를 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내면의 단단한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카드거든요. 서로를 아는 거죠. 뭔가 여기에서 관계 자체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굉장히 이게 조금 더 결혼으로 가면 완벽한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관음보살이라는 처음에 여러분께서 보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 카드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줄임말로 관음보살이라고 해요. 어떠한 고통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말로 치유하는 존재이다. 이 보살은 그래요. 우리 영상에서 막 짤로 돌아다니던데 우리 정말 유명한 마음을 치료해주는 우리 이지영 강사가 정말 그 불자잖아요. 이 말을 했어요. 관세음보살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지금 1번 분이 무심코 한 말, 상대방에게 딱 건넨 말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감정 자체, 말수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는 말수가 적다라는 게 평소에 이 사람 말을 많은데 그거는 말이 많은 거지 정말 본인의 마음 자체를 안 담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상대방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곱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1번 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요,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입으로 자꾸 뱉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쵸? 상대가 기분 좋으란 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거든요. 내가 뱉은 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 분이 선택하신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카드가 여러분의 가슴에 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이 관계, 이 하루, 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분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볼게요. 상대방 속마음 한번 볼까요? 2번 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고 불안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의 변덕이 조금 심하다. 그러면서 나를 이 감정 자체를 땡길 수 있는 어떠한 인물이 여기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2번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드 9번은요. 아시겠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혼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떠한 혼자 오해할 수도 있고 감정이 조금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떠한 말에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 심리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관계에서는요, 뭔가가 지금 현재 마음 자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꺼림칙하고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페이지 펜타클이 떴어요. 이거는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뭔가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죠. 사랑을 글로 배웠나?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 뭔가를 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숙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좋아하겠지? 아닌가? 라는 마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이번 분은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킹 완드가 떴어요. 완드 킹. 완드킹은 인물이거든요. 여기도 인물이고 여기도 인물이고, 근데 이 인물은 본인이 스스로 하고 굉장히 조금 활동적이고 리더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갑인 거죠, 한마디로. 그 인물이 여기에 떴는데 우리 2번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닌데 이게 상대방인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고 서툴르다, 그러는 척 허세가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혼란하고 불안하고 뭔가 껄쩍지근해서 뭔가를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 해결하려는 그 방법 자체가 약간의 이번 분이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물 자체, 감정 자체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바깥의 태도랑 속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3컵 나오고요, 타워 카드 나오고요, 완드 9 나왔어요. 좋았다가 흐렸다가 뭔가 본인이 다 만들어냈다가 일을 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하는 큰 일들이 왔다 갔다, 감정의 이게 폭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컵 3번은요, 우선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만나면 정말 편안하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런 연애를 또 원해요, 이분은요. 근데 갑자기 타워 카드가 왜 나왔냐? 이게 또 감정 자체가 또 본인은 또 다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뭔가 거리를 둔다거나 한쪽이 뭔가 감정이 폭발하거나, 이게 누구냐 이거죠. 이번 분이냐 이번 분은 상대방이냐, 뭔가 감정적 충돌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반복됐을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헤어지는 카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다시 회복이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번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우리의 신뢰, 우리의 감정 자체를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면 그것을 원인을 제대로 풀어야 할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완드 9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나는 우리 관계 포기하기 싫어. 내가 우리 이미 뭐 어떤 상처도 있었고 지치기도 하고 뭔가를 뭐 원하긴 하지만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꽤 괜찮았잖아. 우리 관계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 왔다. 여기만 뭔가를 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요, 과거에 뭐 편하고 좋았고 그런 관계를 원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감정적 충격을 좀 받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끝내고 싶다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한번 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좀 태도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두 분의 궁합이 어떻길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냐 보니까 만났을 때 조금 즐겁기도 하고 소통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랑도 있고요, 감정도 나누고 있고, 그런데 색깔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뚜렷뚜렷
뚜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가 일이 있으면 팍 터져버리고 소통 자체가 막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퍼플 1은 직관적이고 감성도 높고 좀 센스도 있고 감정을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느끼고 그런 영적인 약간 우리 보라색이 그렇거든요. 영적인 연결감도 있고 딥브라운은 안정적이에요. 우리 다 왔잖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신뢰도 있고 안정성도 있어요. 그게 두 분의 궁합이에요. 그러면서 그린 3가 떴어요. 이거는요. 그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 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중심, 몸의 중심.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의 중심에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우리 안정적이고 웃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색이 여러분의 이번 분의 궁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표현 방식이 띡띡 거릴 수도 있거나 뭔가 상대가 원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말들이 오갈 수 있다. 감정이 오갈 수 있어서 쉽게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린 3가 나왔거든요. 그린 2가 제일 최적화된, 소통에 최적화된 카드인데 그린 3가 나왔다는 것은 이 소통에 있어서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 넘어버렸다는 것은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딥브라운이 떴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소통이 해소가 되지 않고 멈춰버리면은 감정 자체가 예민해질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두 분은요, 그걸 잘 풀어내야 된다. 감정의 버튼이 서로 너무 다르고, 그리고 화해 버튼, 화해 과정이 너무 서로 다르면 그게 너무 에너지 빠지는 일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자면 두 분의 궁합은 감정적 깊이, 안정성, 회복력이 있지만 서로 다른 속도, 서로 감정 버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좋은 카드로 우리 여러분께서 뽑으신 이 바리공주라는 부적 같은 카드를 처음에 보고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 바리공주는요, 우리 한국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버림을 받았지만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길을 열고 끝내 모두를 살리는 인물이거든요.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관계, 이번 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뭐 기대거나 결과를 재촉한다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내 자신의 중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불안해하고 마음이 지금 현재 뭐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확실하게 말해줘. 왜 나한테? 왜? 이런 Y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좀 정리하고 마침표, 느낌표,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전달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 공주 자체는 외롭지만요, 성장하고요, 혼자이지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 카드가 이번 분에게 전하는 조언은 지금 나의 감정을 먼저 다잡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관계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씩 짚어보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분 여기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요. 우선 상대방 카드로 소드 에이스, 데스 카드, 페이지 소드 이렇게 떴어요. 지금 상대방 속마음은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민해져 있는 감정선을 조금 넘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상대에 있어서 경계심이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관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드 에이스라는 것은요, 뭔가를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펜타클도 있고 뭐 막대기, 완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드, 칼, 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검도 있고 무슨 컵도 있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해결의 카드입니다.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감정 자체,
심장 두근두근 그것을 떠나서 이제 머리로 돌아가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지금 감정보다도 이성적인 판단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이어갈지 아닌지,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가슴이 뛰는 상태, 마음이 뛰는 상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내 가슴이 뛰어야지 이건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요, 그냥 그 사람 자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집착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서운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건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냥 좋으면 마냥 그냥 내가 다 받아들이려는, 수용하려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는 감정이 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머리가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데스카드가 떴어요. 이거는요, 뭔가 해결을 빨리 해서 끝내든지 뭐 하든지 그런 부분을 뜻합니다. 뭐 우리 관계 뭐 헤어져야 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죠.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요, 쭉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무엇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 중에서 이거는 내가 양보할게, 이거는 내가 원치 않지만 포기할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별이 뜻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더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양보심보다도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페이지 소드가 떴다라는 것은 내가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은 제대로 없어요. 없는데 감정 자체가 예민해져 있고 이것을 계속 우리 3번 분한테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요.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이것을 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3번 분을 지켜보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굉장히 3번 분에게 안테나를 쫙 올리고 신경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대가 바라는 관계는요, 어떤 것을 바라는 걸까요, 도대체? 자, 스타카드요. 세븐한테 떴고요. 펜타클 떴어요. 이제는요, 감정, 행동, 결과 이렇게 떴어요. 여기에서 제일 큰 카드는요, 우리 메이저 카드 스타카드입니다. 별 카드예요. 이 별은요,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3번 분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제일 처음 지금 이것을 접어두고 그 전에 느꼈던 감정, 회복의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감정,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3번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직 끊고 싶지 않아. 다시 웃을 수 있어. 웃고 싶어. 누구로 인해서? 3번 분으로 인해서 다시 웃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완드 7번이 바로 뒤에 나왔어요. 그 기대감이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여기에 걸려있다. 이 관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자기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뭔가를 이건 이거고 배려를 한번 해보려고 했고 양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환점에 있는데 이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벽일 수도 있고요. 근성도 있고요. 이분이요, 조금 확실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한 분은 아니고 뭔가 확신을 바라고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러면서 펜타클 7이 떴어요. 이거는요,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체가 7이 떴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미완성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정적인 숫자는 3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갈등의 원인은 숫자 2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7은요,
불안정한 숫자예요. 근데 세븐이 떴어요. 뭔가 행동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장벽이 있다. 그런데 세븐 펜타클은 내가 있는 우리 관계가 분명히 그래도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되지 않는 게 있다. 그 만족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계속 취하려고 하니 양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양보가 실제로는 안 된다. 라는 게 여기에서는 보여지거든요.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상대분은 이 상처를 조금 피하면서 감정을 조금 정리 중이고요. 희망은 품고 있고 3번 분과의 관계 자체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는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 그리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을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뭔가 움직이는 건 내가 조금 손해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3번 분의 궁합을 한번 봤어요. 궁합이요. 네이비, 핫핑크 떴어요. 이 궁합은요. 굉장히 조금 극단적이라 해야 될까요? 감정 자체가 스무스하게 부드러운 파스텔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면이 조금 똑부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은 줄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 감정 표현보다 판단, 이성 중심이거든요. 상대가 바로 이 성향일 가능성도 높아요. 스스로 뭔가 해결이 되기까지는 말도 안 하는 사람, 거리를 조금 두려는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이비 원이 또 떴잖아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카드인데, 현실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연인 카드로 보면은 만약 상대가 이런 성격의 성향이면 우리 3번 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같은 성격의 성향이거나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핫핑크가 정점을 찍었어요. 이 핫핑크는요, 감정 자체가 강하게 올라온 시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두 분의 에너지가 여기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카드가 색채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 핫핑크 에너지는요, 굉장히 톡톡 튀고, 그리고 만나면 굉장히 또, 정말 좀 섹슈얼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또 궁합이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이 궁합은. 문제가 생기면 조금 피곤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정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내면이 조금 단단하고 마인드 자체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또 아닌데 표현 방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다르거나 그것을 소통 과정으로 스무스하게 조율하지 못하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조언 카드를 보게요. 우리에게 조언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언 카드에서 부적 같은 우리의 수호신 같은 천상선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감정 자체에 흔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에 사랑, 감정을 품는데 절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존재의 카드입니다. 행동에서 내 자존감, 우리 3번 분의 자존감을 잃지 말고 뭔가 감정 자체를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라라고 우리 천상선녀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3번 분 리딩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